이제 우리가 확률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인 경우의 수 중에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또 한 번씩 해봤어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건데, 우선은 합의 법칙을 봅시다. 자, 합의 법칙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놈은 경우 나누기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경우 나누기.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를 먼저 나눠야 돼. 알겠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건 곱의 법칙인데, 요 곱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 각각에 대하여, 자, 요 놈을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기본선에 보통 나오는 합의 법칙,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뭐 또는으로 연결되는 뭐 곱의 법칙은 뭐 연속으로 일어나는, 뭐 동시에 일어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경우 나눔이라는 요 놈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서 할 거고, 또 곱의 법칙이라고 하면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을 문제 속에서 파악해서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합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 이쪽은 이제 하늘로 가는 길, 항공로. 항공로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요거는 배로 가는 경우야. 이거는 하늘. 이거는 바다로 가는 경우.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5가지. 근데 우리가 그 5가지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무의식 뭐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5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그 5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 사고 안에는 얘가 하늘로 가는 경우와, 그렇죠? 이렇게 경우를 나눴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바다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눴죠. 요 놈이 3가지, 요 놈이 몇 가지? 2가지. 따라서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두 개를 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5가지가 나온 겁니다. 너무 쉽다고? 아,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보면. 자, 두 번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 거는 3가지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가 있어. 그럼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이걸 뭐 1, 2, 3. 얘로 가는 걸 뭐 기역, 니은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맞죠? 요건 어떻게 할까? 곱해야지. 요 곱하기 의미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요 놈이야. 각각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 3의 의미는 1, 2, 3. A에서 B로 가는 거 1, 2, 3. 맞죠? 요거 중에서 B, C로 가는 거는 요 놈 각각에 대하여 뭐뭇이 있지? 기역, 니은이 있잖아. 기역, 니은. 맞죠? 2로 가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기역, 니은. 3으로 가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요 또 1, 2, 3 각각에 대하여 기역, 니은. 알겠죠?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것을 문제 속에서 파악했을 때 우리가 곱하기라는 걸 써. 요 놈은 뭐가 됩니까? 6 이렇게 되지. 선생님, 이거 뭐 그렇게 쉬운 걸 갖고 뭐 이럽니까? 아니,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쉬운 예를 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아.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예는 아니야. 한번 봅시다. 그 경우 나누기와 이 각각에 대하여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요 문제를 봅시다. 1번. A에서 이제 요런 그림이 있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은 뭐 몇 가지냐 그랬잖아요.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모든 방법은, 그렇죠? 4 곱하기 뭐가 되지?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4가지. 각각에 대하여, 그렇죠? P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니까 뭐가 되지? 8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얘는 그냥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지? 먼저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찾아야 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첫 번째, 그렇지. A, P, B로 가는 경우가 있죠. 맞죠? 요 경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 A, Q,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돼. 이게 경우를 나눈 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야. 이렇게 경우를 나눴다. 그럼 요 경우에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는 아까 위에서 그래서 여덟 가지고, 요놈은 A에서 Q로 가는 거는 두 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얘는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럼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그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합의 법칙이 곱의 법칙보다 한 90% 정도는 더 중요해. 아시겠죠? 자, 모든 문제는 이런 패턴이야. 먼저 합의 법칙으로 경우를 나눕니다. 문제에서 뭐 어떤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합의 법칙으로 경우를 나누고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곱의 법칙으로 구해. 아시겠죠? 그래서 구한 놈을 나중에 두 개를 어떻게 하지? 더해주면 경우의 수가 되면 이게 기본 패턴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 시작이 뭐냐? 경우를 나누는 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이제 3번 봅시다. 3번은 자, A 값을 두 사람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때 한 사람이 통과한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하지 않으면서 가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한 사람이 통과한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젠 경우를 나눠봐야 돼. 자, 값을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통과한 길은 다른 사람이 통과하지 않는다. 그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까? 만약 값이 어떻게 간다면 A, P, B로 가면 을은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지? A, Q, B로 가야지. 맞죠? 요렇게 가는 경우 하나를 나누고, 그쵸? 두 번째는, 요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을이 A, P, B로 가고, 갑이 A, Q, B로 간다. 요걸 구해야죠, 요거. 이렇게 두 개의 경우를 모두 나눠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A, P, B로 갑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였죠? 4 곱하기 2였죠. 그렇죠? 을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3이었지. 자,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두 개 더할까? 어떻게? 갑이 이렇게 문제 이걸 더해? 어떻게 되지? 더하면 안 돼. 문제를 보세요. 갑을 두 사람이 A에서 B를 갈 때 한 사람이 통과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하지 않으면서 가는 방법의 수. 이 문장 안에서 각각에 대하여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요 각각에 대하여. 요 각각에 대하여라는 문장을 그 상황을 이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어디서 각각에 대하여를 파악했냐? 그냥 갑이 이렇게 가고 을이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렇죠? 하나의 경우라고. 그러니까 갑이 A, P, B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4 곱하기 2, 그러니까 8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하여.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하여 을이 가는 경우가 2 곱하기 3이니까 여긴 뭘로 연결돼야지? 이렇게 연결돼야지. 그렇게 해서 구하고. 맞죠? 자, 을도 마찬가지야. 을이 A, P, B로 가는 경우는 4 곱하기 2고 갑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3이지. 자, 을과 갑 사이에 뭐가 각각에 대하여. 을이 이렇게 8가지 가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연결됩니까? 6가지씩 연결되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구했고 여기서 구했어. 요놈과 요놈은 두 개를 어떻게 하지? 더해줘야지. 왜? 이렇게 경우를 나눴으니까.
자, 이해됩니까? 요 느낌을 알아야 돼. 이 문제가 뭐 어렵고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야. 먼저 무엇을 판단합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 요 문장 뭐 A, 뭐 값을, 이런 주저리 나온 거를 읽고, 아,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구나. 이렇게 먼저 경우를 나누고, 그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보통 곱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게 기본 문제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야.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힘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단원입니다. 여기는 정말 그런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이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단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분, 적분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 좀 잔소리가 길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 경우의 수, 이제 확률을 공부하는 기본 마인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요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원칙을 머리에 담아 두면서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